라디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통키의 뉴스는 1월 26일, 오늘이 수요일. 자,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간단한 분석, 오늘 있었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것을 먼저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믿었던 파월이 1루타도 못 치고 삼진 아웃을 당한 모양새입니다. 야, 파월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예상했죠. 저 여우 같은 할아버지. 오늘 파월은요,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 완전히 우리가 알던 그 파월 맞는가? 비둘기가 아닌 비둘기의 가면을 벗어 던진 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선물시장도 되게 좋았고요. 어제 저녁부터 막 급등해가지고 불이장에서 막 그냥 오늘 오전에 막 딱 푸르른 초장에 그냥.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폭락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보이시죠? 예. 파월의 발언이 쏟아지자마자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에 두 가지의 모습을 증시가 보여줘서 결론적으로는 다우가 마이너스 0.38, 나스닥 플러스 0.02, S&P 500 마이너스 0.15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월이 무슨 말했냐? 모든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음 FOMC는 3월 15일에서 16일에 열리거든요. 올해 7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따진다면 7번, 최대 7번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진짜 오늘 확인시켜줬던 거예요. 매우 완화적인 정책에서 상당히 덜 완화적인 정책으로. 장난하나, 말을 이렇게 하네.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그냥 돈 풀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돈 다 쪼일 거야. 이제는 매가 될 거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매가 될 거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주목했던 대차 대조표 축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팍팍 줄일 거야. 아니,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연준의 성명서에서도 당장 곧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을 언급했습니다. 즉 3월 FOMC 첫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걸 기정사실화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였고요. 이런 발언이 쏟아지자마자 국채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루 동안 0.07포인트 올라 1.8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보십시오. 1.8480까지 마지막에 지켜 올린 이 꼴이 보이시죠? 그동안 그래도 그나마 금리가 좀 도와줘가지고 버텼었는데 대박입니다. 여기 플러스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금 속보 영상으로 좀 다뤄드려야 되는데 속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러시아가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방들,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들, 너네 이런 식으로 자꾸 회의한다고 시간 끌고 있지. 자, 이번 주까지 답변 안 주면은,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전쟁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완전히 깡패입니다, 깡패. 아유 진짜, 욕하면 안 되죠. 완전히 깡패죠. 그렇죠? 자기들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국을 지킨다 그러더니 자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깡패입니다, 깡패. 이러면서 오늘 시장이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믿었던 파월이 이럴 수 있을까? 그렇죠. 시장은 연준이 3월에 예상보다 더 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한 번에 0.25% 정도 이상을 인상한 것은 2000년 5월이었고요. 3월에 0.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약 6%로 반영 중인데 이렇게 많이 못 올리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약 0.25% 정도 이상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고요. FOMC가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움직임, 예측 가능하다는 게 0.25%의 상승이거든요. 쿼러가 생각나네. 궁극적으로 긴축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대부분 하락했죠. 자, 아마존은 전일 대비 0.8%, 애플은 0.06%. 그래도 애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내일 잘 버텼습니다. 알파벳은 1.8% 상승했고요. 마소 어저께 굉장히 좋았잖아요.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85. 다시 한번 마소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4분기에 중단된 787과 관련해서 45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했다고 발표한 후 4.85% 하락했습니다. 아이고야 보잉 어떡하냐. 이 보잉 보이시죠? 이 보잉이 여기 밑에 여기 보잉 끝모를 추락입니다. 자, 보잉의 끝모를 추락. 또 장난감 제조업체인 마텔은 MAT죠. 경쟁사 자, 하스브로로부터 월트 디즈니의 겨울왕국 장난감 라이선스를 찾으며 4.3% 올랐고요. 자, 테슬라가 오늘 주목했죠. 테슬라 오늘 제가 테슬라 주식 테슬라가 저는 아직 안 끝났는데 여러분 자, 장 끝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어저께 호재가 있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예, 무디스의 신용 등급 2단계나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테슬라 굉장히 잘 버텨 주었고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엄청난 매도 물량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보면 예, 테슬라의 실적이 엉망진창으로 나온 줄 알았겠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을 테슬라가 보여줬는데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나마 파월이 죽인 이 시장을 테슬라가 좀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까지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어저께 마소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예, 그 기대가 오면서 계속 지금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3시 27분이거든요. 아니 예, 3시 27분 계속해서 상승으로 전환시켜서 전고점 974까지 그러니까 오늘 파월이 좀 말을 잘했으면 오늘 테슬라가 장중에 987까지 찍고 내려왔거든요. 오늘 천불 뚫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역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거 이따가 제가 장 분석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좀 다뤄드릴 텐데 어찌됐든 파월이 3진 먹은 거를 테슬라가 겨우겨우 예, 지금 시장을 살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에게 사니까 엔비디아도 정말 잘 나갔었거든요. 240 회복하고 매일 10불씩만 올라라 해서 오늘 달성해서 좋았다 싶었는데 파월 때문에 급락했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합니다,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 보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실적 발표 전까지 300불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좀 길어졌죠? 예,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로컬 뉴스, 미국의 로컬 뉴스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그 뭐죠? 국제 뉴스를 먼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십시오. 직전까지 들어온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굉장히 긴장감이 미국이 발트에 F-15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괜찮다 전쟁 위험 없다 그러는데 네, 헛소리죠. 미국, 영국, 지금 뭐 한국도 지금 대사관과 자국민들 대피 명령을 지금 내렸다 그러는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휴전 전종을 협의한다 하면서 노르망디 회담에 대한 성과 일단은 지금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가 중재에 나서고 있잖아요. 내가 한번 푸틴과 얘기해 볼게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자 여기 보면 테슬라 실적 발표가 또 한국에 이거 나왔는데 좀 함께 살펴볼까요? 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았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55억 달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4분기 순이익은 23억 2천만 달러에 달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2.52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망치 2.36보다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왜 던지고 난리야? 네, 불안한 거죠 지금.
4분기 매출도 177억 2천만 달러. 와, 예상치인 165억 달러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6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로이터 통신의 말에 의하면 테슬라가 공급망의 역풍에도 기록적인 수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판매량을 늘렸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발목을 이제 부여잡은 거죠.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고, 그래서 공급망 문제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5%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 하락했다고 전했지만 요 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 보여줬듯이 다 하락분을 만회했죠. 자, 테슬라는 성명에서 공급망 문제가 주요 제약 요인이 되면서 공장 가동 능력이 떨어졌고 이 문제는 2022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죠. 이게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지금 감안한다면. 그렇죠? 자, 캐나다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비살상 장비 대기로 했고 훈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이키 디자이너는 영국에서 12세 소년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낙서해서 혼났던 이 아이를 혼냈던 선생님 반성하셔야겠네요. 네.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 혼내지 맙시다. 천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기업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가스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야, 푸틴 정치 잘하네. 한쪽에선 협박하고 한쪽에선 장사하고. 그렇죠? 자, 파우치 소장이 모든 코로나에 통하는 범용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수년 걸릴 거다. 수년. WTO가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를 허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손을 들어준 거니까. 그렇죠? 지금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덴마크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다라는 걸 붙였네요. 이 기사 좀 흥미롭네요. 주급이 무려 957만 원이랍니다. 하루 확진 60원. 미국에서 화제가 된 이 직업은 뭐냐면 맞습니다. 트래블러스. 출장 간호사 직업. 코로나 확산세를 보이는 미국에서 1,000만 원 가까운 주급을 받는데 수요가 크게 늘어난 직업이 출장 간호사랍니다. 출장 간호사. 근데 여러분, 뭐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면서 뭐 한국에서 간호사로 미국 유학이래 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간호사는 정말 힘든 직업이죠. 소명감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들고 3교대로 가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모를까. 제 주변에 간호사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좋은 직업이긴 한데 근데 저는 글쎄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뭐 한국에서 뭐 이민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장밋빛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컬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새해 들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곤도박질을 치고 있지만 오늘은 상승세로 출발을 했죠.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렇게 여기 본 것처럼. 자,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은 탐리. 탐리는 정말 강세론자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회용의 담배 필터, 전자담배와 흡연 기구들을 판매 금지하는 안이 발의됐습니다. 환경과 공중보건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위반 시에 $50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2주 유급 병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직원 26명 이상 업체 직원들이 해당되며 최대 80시간까지 허용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의무화 지침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위험 요소가 크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연방 대법원이 저렇게 백신의 제동을 걸면서 상당히 지금 애매하고 지금 어려운 위치에 처해져 있죠.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도 모자를 파네.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정점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감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치들이 아직은
높은 감소세 초입이라면 방심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LAPD 경찰들이요 12,200명 중에 11%가 와우 카운티 셰리프국에서는 7%가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격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슈퍼볼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올해 중간 선거에 다시 출마해 30년의 하원 의원 생활을 더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의 원내 대표 등을 또 맡을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낸시 30년 했으면 그만하셔도 되지 않나?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의 나토 동진 중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거부, 영내 공격용 무기 배치 제한 등을 안보 보장안으로 제시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깊이 시장을 들여다보는 영상은 조금 후에 선물 시장과 함께 좀 보면서 시장을 해봐라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한 달 동안에 우리 함께 미주노루가 함께하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 실전입니다. 오랜만에 이 미주노 멤버십에 가입하라고 하는 요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실전입니다. 그 갭을 메꾸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전 매매에서 오는 그 갭을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 아닐까요? 갭을 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주놀 멤버십으로 오시기 바랍니다.